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 종목별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대우증권 인수전에 대해서 기자와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긴 했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전 흥행에 9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인수가 될 때까지 당분간 이런 상승 랠리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산업은행이 2일 마감한 KDB 대우증권과 사는 자산운용 패키지 매각 예비 입찰에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 네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총 자본이 4조 3천억 대인데요. 지난 6월 말 기준이긴 한데 국내 2위 증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경쟁이 KB금융이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어떻게 보면 3강 구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 계속 하셨겠지만 인수 후보 가운데 어떤 회사라도 대우증권 인수하게 되면 단번에 격차가 굉장히 큰 국내 1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분 자체가 시가총액이 43%의 지분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규모이긴 하지만 경쟁이 가열되면서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투자는 우선 관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현재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황이고 누구에게나 어떤 입찰 기회가 가서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시장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탐나는 매물이라는 것의 어떤 반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중에 좀 적은 비중을 담으시기에는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3,0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대우증권을 따낼진 모르겠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백소 사태로 인해서 문매를 받았지만 백소와 관련된 제품을 다시 한번 판매 재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추된 이미지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믿고 접근해도 될까요? 네, 일단 가짜 백소 파문에 휩싸였던 내추럴 엔도텍이 제품 판매 재개 소식에 급등했는데 전일 종가 대비 오전 중에 20% 이상 가기도 했었고 전날 장 마감 이후에 내추럴 엔도텍이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어떤 백수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이어부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판매를 허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회사가 생산했던 어떤 백수 추출물이 포함됐던 건강기능식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이어부피소가 검출됐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말에 경인식약청으로부터 생산 중단 조치를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전체 회사 매출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였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저는 중립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추럴 엔도텍의 가짜 백소 파문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코스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닥 기업들은 높은 성장성을 주가로 화답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갔던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투자 심리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는데 일조했던 대형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의혹을 벗고 판매가 가능하게 되긴 했지만 자이던 타이던 간에 한번 시장에서 낙인이 찍힌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는 좀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재개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이미지 회복이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인 접근만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아주 좋죠. 10월에 판매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모두 다 좋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자동차주에 관련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내수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해외 판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현대차는 목표 주가를 19만 원, 기아차는 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리포트에 따르면 신차 출시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로 4분기 국내 판매량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면서 중국 등의 해외 판매도 출구가 보이고 있어서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 신차들이 제 역할을 해준 가운데 개별 소비세 인하가 판매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해외 판매라던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해외 판매분이 현대차는 4.7%, 기아차는 14.2% 증가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좀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자동차 주가는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4분기 가동률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 또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모두 견조한 조정 보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잡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중국에서 판매량 회복이 먼저 나타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더 큰 현대차를 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는데요. 사실 두 종목 모두 흐름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모두 매수 의견을 주시면서 그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게 된다면 그래도 현대차 접근이 더욱더 좋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광면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0대 투자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대우증권 인수정과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오고 가는 돈이 조 단위다 보니까 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증권업계 1위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정도의 게임으로 보셔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의 시장 흐름도 계속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워가는 데도 한 가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